네, 이번에는 96쪽 붙어 있는 여기 얼마 전에 우리 적분할 때 마지막 파트에서 그 위치 속도에 대한 얘기 해봤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따로 그 미분 쪽도 따로 정리했던 거 기억나죠? 공식이라고 해봐야 위치가 어쨌든 적당한 이렇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주어진다 이겁니다. 일단 이걸 가정하는 거죠. 그쵸? 어떤 위치의 값이 시간에 대한 함수 값으로 주어질 때 첫 번째 이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이 속도의 크기만 말하는 게 속력, 세 번째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분에 관련된 건 요거 세 가지 공식을 쓰는 거고, 적분에서 어떤 거 세 개 썼는지는 나중에 요거 할 때 다시 합시다. 알겠죠? 그럼 뭐 41번부터 쭉쭉 풀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시간에 관한 3차 함수로 나온다는 거죠. 속도가 2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속도가 2, 1 때의 가속도를 구하기. 저는 이런 얘기 해봤단 말이에요. 그 적분할 때도 해봤죠. 무엇 구하기인데 이것을 시간으로 안 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한다? 이게 몇 초일 때라고 따로 구한다는 거죠. 시간은 몇 초일. 속도가 2가 나올 때는 시간이 얼마인가. 근데 속도 구하는 공식이 위치 미분하는 거라면서요. 그렇죠? 요거 미분하면 되겠죠. 위치를 미분한다. 이게 바로 속도입니다. 이해 가죠? 미분하면은 6t 제곱 빼기 6t 빼기 10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도 2라고 했으니까 는 2. 이렇게 놓고 풀겠다는 거고, 이항하면은 6t의 제곱 빼기 6t의 빼기 12는 0. 6으로 나눠버리면 t제곱 빼기 t 빼기 2는 0. 인수분해는 t 빼기 2와 t 더하기 1로 되기 때문에 t 값은 2 또는 마이너스일 텐데, 이 운동에서는 음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음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을 시작한 그 시각 전에 이 점이 계속 멈춰 있었는지 그 전에도 움직이고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음수는 의미가 없죠. 양수 쪽만 취급합니다. 2초인 걸 알았으니까 그다음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가속도 구하는 공식 뭐라 그랬죠?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속도라며, 이게. 그러니까 가속도는 뭐냐면은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 다시 말해서 위치를 두 번 미분하는 거죠. 그렇죠? 저거 한 번 더 미분하면 12t 빼기 6 나오는 거 이해 가죠? 여기다 뭐 대입해요? 2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럼 24 빼기 6이니까 18 나오겠네요. 이해 가죠? 단위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뭐 미터 퍼스 이런 거 섹정 이런 거 없습니다. 이해 가죠? 42번. 마찬가지. 원점을 출발하여 블라블라에서 위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참고로 예전에 이거 그 위치를 관측하는 법을 한번 알려준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요? 이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면, 아, 점이 어떻게 움직이더라 했던 거 기억나요? 점이 처음에는 오른쪽 갔다, 그 다음 왼쪽 가고 다시 오른쪽 가는 거. 기억나요, 그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가속도는 마찬가지죠.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가속도 구하기 문제인데 시간을 숨겨놨죠. 마찬가지 이게 몇 초인데를 여러분이 따로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거 아까 잠깐 그래프 얘기했었는데 기억나요?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 그렇지? 이거 문만 이해가, 이게 세로축이고 이게 가로축인 건 이해가죠, 문자가. 이 그래프에서 이거 어떻게 한번 미분 때려 일단? 어차피 미분 때려야 되니까. 그치? 3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 아니야? 그러면은 얼마냐?
3으로 꾸면 t제곱 빼기 2t 빼기 3이니까 t 빼기 3과 t 더하기 1이네. 그치? 요거 원점 통과하는 거 이해 가죠? 이거 상수항 0. 원점 출발한다며. 그럼 그래프가 마이너스 3, 이 왼쪽이랑 플러스 1, 이 두 군데가 극대극소일 거고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그래프가. 그쵸?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아까 했던 것처럼 운수 쪽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이해 가죠? 원래 왼쪽에 이만큼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죠? 근데 실제로는 0 초과분만 이렇게 그릴 거죠. 그러니까 운동방 바꾼다는 게 여기인 건 이해 가죠? 다시 운동방향 바꾼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푼다고 했어요? 이거 기억나요? 극값까지 뗍니다. 극값. 단순하게 속도가 0 나오는 게 아니라 극값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극값. 그러니까 지금처럼 0 나오는 곳이 어디라고요? 3이잖아. 3. 3일 때. 여긴 마이너스일 때고. 그치? 몇 초일 때다 이게? 3초일 때다. 이런 거고요.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한 번 더 미분하면 되는 거죠. x를 두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한 번 더 미분하면 됩니다. 6t 빼기 6 나오겠네요. 그쵸? 여기다 뭐 대입해요? 3 대입해요. 18 빼기 6이니까 12 나오겠죠. 이해 가죠? (43번) 높이가 35 더하기 30t 빼기 5t 제곱으로 나왔습니다. 높이도 위치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위치 역시 좌표랑 같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다 똑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높이든 좌표든 위치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지금은 높이가 이렇게 식으로 나왔는데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뭘 구하시오? 속도를 구하시옵니다. 지금은 속도 구하기 문제고 시간 마찬가지로 시간 숨겨놨죠. 그래서 시간을 따로 구해내서 속도식에 대입하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지면에 떨어진다는 거는 높이값이 0 나온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5t 제곱 더하기 30t 더하기 35 2차 방정식 푸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양변을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7은요. t 빼기 7과 t 더하기 1이죠. 이거 아마 처음 출발하는 높이가 35인가 봐요. 그쵸? 음수 쪽 마이너스 1은 버릴 거니까 t 7 나오잖아요. 7초 후에 땅에 닿습니다. 7초고요. 속도는 위치를 한 번 더 미분한다. 위치가 어차피 높이랑 같은 거니까. 위치 한번 미분하면 되겠죠. 속도는 뭐냐면은 얘를 미분한 30-10t죠. 따라서 여기다가 7 대입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40. 여기는 단위가 있죠? 미터다 뭐 퍼섹이다 이런 게 있으니까 미터 퍼섹 쓰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40이 나오는 이유. 음수가 나오는 이유는 뭐다? 처음 출발과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수가 나온 거죠. 속도는 마이너스 40이고 속력은 40이라고 쓰는 거죠. 속도기 때문에 음수 부호까지 다 쓰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속도, 속력. 이해 가죠? 간단하죠? 몇 개의 공식만 외우면 그냥 술술술 풀리는 파트예요. 이 부분은. 활용 파트 치고는 좀 쉽습니다. 이해 가요? 그 다음 44번. 이거 아까도 살짝 얘기했듯이 이쪽은 시간축, 이쪽은 위치축인데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얘는 운동을 오른쪽으로 갔다가 요 시점에서 시간 여기일 때 왼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다시 여기일 때 다시 오른쪽 간다. 이해 가죠? 요렇게 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이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차삭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럴 때 옳지 않은 것은 A 지점에서는 속도가 0이다. 뭘 보고 판단하죠? 내가 이런 얘기 했잖아. 속도는 뭐라 그랬어? 시간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라며.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상에서는 이게 기울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A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0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속도가 0 나온다. 이 얘기죠. 이해 가죠? 2번 C점에서 속도가 최소이다? C점에서도 마찬가지인 게
이 기울기는 0이란 말이에요. 0이 제일 작나요? 기울기 중에? 그거 아니죠. 이게 3차 함수로 친다면 아까 했던 변곡 접선 이 자리가 접선 기울기가 제일 작지 않아요? 그렇죠? 이해가죠? 여기가 속도가 최저인 곳이죠. 이해가요? 속도값이 음수잖아요. 얘는 속도값이 0이고요. 기울기가 0이니까 얘는 속도값이 0이고 얘는 음수잖아. 음수도 작은 거 아니야? 기울기는? 그러니까 저 중간 지점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C점에서 속도가 최소가 아니라 요 뭐 적당하게 어디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B 근처에서 속도가 최소라고 봐야죠. 2번이 틀렸습니다. 이해 가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려줬으니까. 넘어갈게요. 45번. 3.4m 높이의 가로등이 있고 이 바로 밑에서 딱 이 절반 키를 갖는 1.7m짜리 키를 갖는 학생이 이렇게 걸어가요. 그래서 빛은 얘의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직진할 테니까 그림자가 발끝 여기부터 시작해서 머리끝 여기까지 그림자가 이만큼이 생기죠. 이해 가죠? 그림자가 이만큼이 그림자의 길이. 그래서 이 학생이 매초 2m 속도를 일직선으로 걸을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는데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상황 나올 때는 이 그림 자체가 뭐 t초 후의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이 매초 2m씩 걸어가니까 이 길이가 2t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림자의 길이를 L로 놓는다면 L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L을 T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왜? 얘랑 닮은 도형이라서 닮은 위가 같을 테니까. 그치? 그래서 L 대 키 1.7은 L 플러스 2T 대 3.4가 되는 거지.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쉽게 말하면 요 후항이 2배니까 전항도 2배 쓸 거예요. 그쵸? 이해가죠? 그건 2L이 얘랑 같은 거니까 L이 2T잖아요. 이렇게. 따라서 속도라는 건 뭐야? 한번 미분하는 거라며. 이제는 이렇게 써도 이제 익숙하죠? 미분 적분하면서 이제 많이 해봤던 거니까. 이게 바로 속도예요. V. 뭐예요? 2죠? 정답은 2죠. 그러니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2m/s이죠. 시간당 2m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림자 길이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아마 요거 내 생각에는 요거 뒷부분 이제 지금 거 말고 핵심 인형 완성하기 풀다 보면 아마 여기부터 막히는 게 많을 것 같아. 느낌이 와. 쎄한 느낌이 와.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봐서 쎄한 느낌이 와. 이때 당시 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 수업 시간에. 보통 땡땡땡의 변화율. 기억나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거 그림자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46번 같은 경우는 원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쵸? 47번 같은 경우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쵸? 땡땡땡의 변화율을 구하시오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는지 기억나요? 1번 먼저 이 땡땡땡을 이렇게 시간에 관한 함수로 적습니다. 그러니까 t초 후에는 얘는 얼마일 거야 라는 식으로 시간에 관한 식으로 적겠다 이거죠. 그리고 2번은요. 이 땡땡땡을요. 시간으로 이렇게 미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 미분하면 뭔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쵸? 그쵸? 세 번째는요. 여기다가 적당한 시간 t를 대입하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몇 초 후라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 뭐 표면적이 9일 때 이렇게 상황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은 이걸 시간으로 고쳐서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46번 보면은 이제 이런 거잖아요.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며 이거 무슨 시에 있지 않나? 내 마음은 호수요. 야 이것이 한 100년 전부터 나왔던 시 아닌가 이거. 뭐 비유법, 은유법 할 때 항상 나오는 거. 아이씨. 반지름의 길이가 매초 1.5m씩 늘어나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잔잔한 호수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해 이거를? 파형? 뭐라고 하냐 이거를? 잔잔하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치? 근데 돌을 던지는 순간 t초 후가 되면은 이게 적당히 이렇게 늘어났을 거란 얘기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뭐라고 하냐 이거를? 물결? 뭐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를?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아이씨, 니들 호수에 돌 안 던져봤어? 이렇게 물겨. 아이씨, 몰라. 이 반지름을 T초 후의 반지름을 RT라고 부릅시다. T에 관한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볼게요. 이게 뭐로 나올까요, 지금? 처음에 0이었던 게 매초 1.5씩 늘어나면은 1.5t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거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단위는 미터예요, 지금 참고로. 이해가죠? T는 초고요. 시간은 초고, 반지름은 단위가 미터입니다. 얘는 단위를 꼭 써야 되는 그런 또 특징이 있어요. 3초 후에 원넓이의 변화를 구하래요. 지금은 시간을 줬네, 3초라고. 그치? 원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런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라고요? 일단 이 원넓이를 시간 함수로 적습니다. 원넓이는 뭡니까? 넓이 S라고 할게요, 그냥. ST 이렇게 쓸까? 원넓이는 뭡니까? 당연히 파이의 R제곱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파이 곱하기 R제곱 1.5. 그러니까 파이 R제곱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적지 말고 직접적인 시간에 관한 식으로 써야겠다 이거죠. 직접적인 시간에 관한 식으로. 그럼 뭐야? 저거 어떻게 분수로 쓸까? 그게 날려나? 2분의 3t니까 그치? 제곱하면 4분의 9파이 t제곱이에요. 이거 이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게 t초 후의 원넓이 아니에요? 그쵸?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파형이 퍼져나가는 그 원넓이잖아요. 그쵸? t초 후의 넓이.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랬어? 두 번째? 변화율을 구할 거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이거 미분하면 돼요, 일단.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좌변 이렇게 쓰는 거고요. dst, dt. 그러면 미분하면 돼요. 그럼 뭐야? 2분의 9파이 t 아닌가요? 이렇게? 그쵸? 세 번째 뭘 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시간을. 지금 t에다 3대입하라는 거라며. 그럼 3대입하면 뭐야? dst, dt에다가 t에다 3을 대입했다. 이렇게 씁니다. 기호로는. 3을 대입하면 얼마? 2분의 27파이죠? 대신에 이제 여기는 단위를 써야 되는데요. 넓이잖아요. 제곱미터. 시간당 퍼세 이렇게. 그러니까 시간당 저 정도의 넓이 변화율을 가지면서 넓어지는 중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이거는 단위를 꼭 적으셔야 됩니다. 단위 안 적으면 감점의 위험이 있어요. 넓이기 때문에 제곱미터인 건 이해가죠? 길이 단위가 미터였으니까. 뭐 하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마 이 뒷부분 풀다 보면 아마 많이 틀리지 않을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거든. 이게 이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즘은 시험을 보니까 막 그러던데. 물리랑 합쳐가지고 전기 이렇게 하는 거죠. 쿨롱? 이런 거 있잖아요. 물리? 전기에서. 그런 거랑 관련된 것도 있고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요즘에 심심해서 이제 가끔 대학 교재 보고 있는데 대학 교재 뒷부분 가면은 계속 그런 게 나와요. 전기나 화학 쪽 이런 쪽에 관련된 응용 쪽 나오는데 하나도 모르겠어.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너희들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배웠으니까 또는 배우고 있으니까. 얘는 단위가 좀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원뿔 모양의 그릇 매초 2cm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채운대요. 자, 물을 채우면 여기서 핵심이 이거죠. 물을 채우면 물도 원뿔 모양이에요. 그쵸? 이 원뿔은 큰 원뿔과 닮음 도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반지름과 높이의 비가 1대2잖아요. 얘도 분명히 1대2 나올 거란 얘기예요. 이해 가죠? 1대2. 만약에 지금 뭐 할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t초 후라고 해볼게요. t초 후. 항상 모든 이런 응용 문제의 핵심은 뭐라고 했어요? t초 후예요. 이해 가죠? 시간이 흘러서 임의로 됐을 때, 임의의 시간이 흘렀을 때 이 상황이 t초 후의 상황을 봅시다. 근데 높이는 아까 매초 2cm 속도로 상승한다면서요? 그럼 높이는 2t고요. 이게 1대2의 비율을 가지니까 여기 반지름은 t 되겠네요. 그쵸?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그럼 얘 부피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부피가 뭐예요?
이거 뿌리잖아. 3분의 1 밑넓이 높이. 그치? 3분의 1에 밑넓이는 t가 반지름이 넓이죠. 파이 t의 제곱이고요. 높이는 2t잖아요. 즉 3분의 2파이 t의 세제곱. 이게 바로 부피시계라는 거예요. 이해 가죠? 이렇게 있다 지금 구할 게 뭐야?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며. 그치?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먼저 부피를 시간에 가는 식으로 이렇게 써야죠. 먼저. 이해 가죠? 여기다 v라고 써도 되고 vt라고 써도 돼요. 원래는 정확하게는 vt라고 쓰는 게 맞는데 t일 때의 부피라는 뜻으로. 근데 귀찮으면 가끔 안 쓰기도 하죠. 이 가로 t를. 그다음 두 번째 뭐라 그랬어? 미분하라며. 저거 미분해요. 그건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 기호 기억나죠? d, dt. 그렇죠? 분자 쪽에 쓰던 오른쪽에 쓰던 상관없습니다. 미분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저 미분 얼마예요? 2파이 t의 제곱이다. 그치? 미분을 한 다음 그다음 뭐 하라고요? 시간을 대입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죠? 높이가 6cm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높이가 6cm일 때 부피의 변화율 구하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말하기를 땡땡땡 변화율 일단 부피를 식으로 써야겠군. 그리고 미분을 해야겠군. 그리고 뭘 대입해. 이거와 마찬가지인 t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높이가 1초에 2cm씩 늘어난다면 6cm 되는 거는 3초 아니겠어요? 그쵸? 따라서 여기다 t에다 뭘 대입해? 3을 대입해요. vdt, dt에다가 뭐 대입해요? t에다가 3을 이렇게 대입해요. 그러면은 18파이가 될 거고요. 부피잖아, 부피. 세제곱 센티미터고 퍼 세기죠.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겠다. 일단 뒤에 걸 좀 풀어봐야겠지, 그치? 뒤에 걸 풀어보고 나서 모르시면 다시 또 찾아오셔서 하나씩 배우도록 합시다.